21대 국회의원의 월급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으로 하면 1억 5,200만 원인데요. 진짜다?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1억 원 넘게 받는 임금 근로자가 3.2%니까 그야말로 꿈같은 연봉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다선 의원은 정말 많지만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인 피닉제 이인재 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최다선 의원 기록은 9선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길게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4선 연임 제한 금지법입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3선까지만 연임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국회의원의 짬이라는 게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지난 5월 6선의 김무성 당시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무성 전 의원이 이 법을 처리해주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나서고 여야를 중재하면서 이 법이 처리됐습니다. 물론 4선 연임 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중진 의원들이 이런 능력을 보여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연임만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장관을 하거나 지자체장을 하거나 아니면 낙선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4선, 5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국회의 분위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관행상 국회의장은 여당 최다선 의원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는데요. 또 통상 5선 이상 중진 의원을 당대표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을 두고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4선 연임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회 관행이 깨져도 더 이상 타격, 이례적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선거권도 18세로 낮아졌는데 이런 피선거권도 같이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4선 연임 제한과 피선거권 하향이 맞물려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도 젊어지겠죠. 21대 국회에서 2030 세대는 13명, 단 4.3%밖에 안 되거든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30 세대가 1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만 3명이었는데요. 정은혜, 신보라, 김수민 전 의원이었고 3명 모두 비례대표였는데 재선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국회는 2030 세대가 살아남기 어려운 곳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가진 2030 세대 당선자가 6명이라는 점이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되겠죠? 정당이 내공 있는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될 텐데요. 여야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쉽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해외에서는 2030 세대가 나라의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985년생인 핀란드의 총리와 1986년생인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대표적인데요. 일본에서는 별로 부럽진 않지만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4선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있습니다. It gotta be fun. It gotta be cool. It gotta be sexy too. 그렇다고 2030 세대 정치인이 무조건 옳다,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리더십 부재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4선 연임 제한과 피선거권 하향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당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차기 리더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당이라면 말입니다.